실렌지움의 스톰이라는 비발디 커버였네요. 비발디 곡이었나 보죠. 비발디가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그 곡이 빠르고 경쾌한 리듬이었습니다. 화면도 아주 멋진 그 바닷가에서 춤추는 모습도 나오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연일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주가도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형주들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면서 이제 대형주하고 중소형 테마주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일이죠. 휴장이었고요. 아시아는, 유럽은 대체적으로 한 0.3% 수준의 하락 마감이 됐고,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이제 월요일인데 중국이 0.6% 올랐고, 일본, 대만, 대체로 상승의 모습이었고요. 홍콩만 어제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미중 간 무역 합의 되고, 경제지표 좀 좋게 나오면서 중국 경제지표의 회복 소식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이 6.9% 증가했다. 소매 판매도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 힘을 보태고 있고, 어제는 이제 그 중국 경제에 살아난다라는 것 때문에 화학주하고 철강주도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포스코 같은 화학주 철강주가 정말 모처럼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닥 탈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제가 LG화학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죠. LG화학에 여러 제품들 있죠. 화학 제품들. 그래서 그 종목의 어떤 현황을 통한 종목의 주가 흐름과 어떤 종목의 그 업황이나 또 실적을 통한 시황,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제 LLDP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은 비단 LG화학의 호재일 뿐만 아니라 LG화학과 롯데케미칼과 다른 여러가지 화학 제품, 화학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포스코의 그 비롯한 철강주의 흐름들도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실제적으로 주가의 흐름과 그 종목의 주가 흐름에 동기가 되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업황 같은 것에 대한 분석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맨날 뭐 미국 경제가 어떠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좋아졌느니 나쁘느니 하는 것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좀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고 미국과 뭐 중국과의 정치적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보다는 그 실제 그 기업에 나타나는 변화, 이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기업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아졌으면 반도체가 뭐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또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쪽의 그 흐름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다. 어제는 또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얘기가 뜨거웠습니다. 당국이 북한 개별 관광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이런 이제 외국인들은, 미국인들 빼고 미국인들은 지금 사실 뭐 그 북한 여행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원비어 사건 이후로. 근데 미국 말고 나머지 유럽, 중국, 또 호주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북한을 마음대로 관광을 하고 있다. 개별 관광을. 벌크 캐시가 아닌 경우에는 관광 가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니까 한국민만 안 갈 필요가 뭐 있냐, 이런 개념에서 지금 이제 통일부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이제 그 개별 관광의 허용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이나 개성 방문,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허용,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북한 개별 관광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뭐 가는데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한국민들의 북한 관광을 제어하고 금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것이고, 문제가 되었던 박왕자 그 사건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신변 안전만 보장된다면 북한 관광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신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을 여행 갈 때 일본이나 유럽 사람들을 유럽의 정부로부터 한국인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고 그러지는 않죠. 그냥 비자를 받고 혹은 이제 무비자로 그렇게 이제 관광을 가는 거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런 식으로 가자 하는 것이고,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조짐입니다. 반도체의 회복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더불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되지 않겠냐.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 자동차 2차전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쪽의 LG화학과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또 아주 인상적인 흐름이다. 시진핑 주석이 상반기 내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일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의 광고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가장 중요했던 대규모 단체 포상관광이 허용되면서 3,000명 단위, 5,000명 단위의 한국 방문, 한국 관광이 성사되고 있고, 그러면서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소위 중국의 사불 정책의 첫 번째 타깃, 롯데는 가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드디어 롯데 면세점에도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롯데는 사드가 롯데 골프장에다가 설치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다가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롯데에 대한 중국의 제재도 풀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아직 뭐 방한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에 방한한다 그러고, 따라서 중국 수혜주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어제는 우한 발생 폐렴주, 이것이 이제 대거 급등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뭐 상승하니까 수익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좀 단기 좀 급등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매매해야 된다. 잘. 제가 뭐 그렇게 바이러스 관련주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늘 급등 나그래 가지고 참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주의해서 매매하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뭐 이번 주말이 설 명절이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명절이고, 1, 2, 3,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절 이후를 좀 기대해보자. 명절 이후에 남북 경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려나가는지를 좀 자세히 좀 지켜보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먼저 북한 뉴스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북한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가를 한번 좀 이렇게 돼버렸어. 어떤 소식이 있었는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소식들. 자, 북한 포털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에 이제 있었던 중요 내용들, 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북한 개별 관광 윤곽이다. 중국 여행사를 경유해서 패키지 관광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패키지 관광.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중국 여행사를 경유하는 패키지 관광이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우리가 모르더라도, 중국 여행사 경유의 패키지 관광이다 하는 얘기는,
일단 당장 그 가능한 방법이 중국의 여행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의 평양이라든가 금강산이라든가 개성을 관광하는 그런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은 중국 여행사가 북한에다가 연락해서 이런 사람이 그 여행 가니까 뭐 일종의 관광비자죠. 관광비자. 여행 허가증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초청장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북한이 오케이 하면은 한국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여행, 한국인 전용 북한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평양이라든가 원산 갈마지구 또 백두산 삼지연 이런 데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여행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것 같다는 거죠. 최소한의 신변 안전 보장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 당국으로부터 좀 신변 안전 보장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게 이제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가지만 뭐 한국 여행사 통해서 가면 안 될 게 뭐 있냐 이거죠. 나중에는 이제 한국 여행사가 직접 북한 관광 상품을 팔 수 있을 것이고, 패키지 상품이죠. 또 조금 지나면은 이제 한국 여행사가 직접 북한하고 컨택해 가지고 뭐 판문점이나 고성을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품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유엔의 제재가 있는데, 유엔이 결국 휴전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휴전선을 지키는 문제, 유엔이 그것을 허용만 해주면 되죠. 허용만 해주면 관광 가는데 뭐 허용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죠? 한국 사람이 북한 관광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관광을 가게 되고, 뭐 북한 사람이 한국 관광이 쉽지는 않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북한 사람이 한국 관광도 가능하지 않겠냐. 우리가 많이 관광을 가면서 요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관광하는 것만큼 니네도 관광 와라.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긴장이 좀 풀어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그것 또한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북미 간의 긴장 완화로 연결되면서 옛날에 동계올림픽에서 김여정 부부위원장인가요? 한국에 오면서 위기가 풀려나갔듯이 이번에는 이제 개별 관광으로 그 물꼬를 트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뭔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북한도 풀어지고 미국도 시각이 바뀌게 되고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도 완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좀 풀려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기업 경영도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냐. 자,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싸우다가도 싸운 적이 있다가도 옛날에 무지하게 왼수지간이었지만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아마도 지금 이제 정부는 접근하는 것 같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정부의 대북 개별 관광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의 시급성이다. 사회단체의 수요가 많다. 이 사회단체의 수요라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NGO도 많지만 그 말고 엄청난 사회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산의 축구단, 요즘 뭐 체육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런 데서 북한 단체 관광 가겠다,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단체에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겠지만 그런 단체에서 북한도 가겠다. 모험적인 젊은 청년들의 욕구, 접경지역의 어려움. 그러니까 접경지역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DMZ 근처에 있는 경제들은 어렵다 이거죠.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유재산이 좀 침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풀게 되면은 그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도 살아나는 이런 게 된다.
새로운 관광 수요의 창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이번에 개별 관광의 그 추진이 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말이 되고 있어 갖고 아마도 오늘부터는 뭐 이렇게 뭐 아주 표지도 좋아요. 오늘부터는 아마도 남북경협조, 그동안 바닥에 있던 남북경협조가 본격적으로 슬슬 이제 꿈틀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국 당국이 강력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재료가 돼서 결정적인 이제 호재는 북한이 오케이 이라고 이제 사인을 보낼 때, 북한이 해봅시다 라고 사인을 보낼 때, 그리고 이제 북한과 한국 간의 접촉이 시작될 때, 여기다가 한국 당국이 북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통일부 여행사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중국이나 이런 이제 여행사가 북한 관광 여행사가 북한 관광 모집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달아오를 것이다 생각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드디어 북한 개별 관광 간다.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현대아산의 그 현대상선의 배를 타고 북한으로 가던 그때의 또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오늘 증시에서 어떤 모습이 될지를 기대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포스코 케미칼하고 일신석재. 먼저 일신석재를 좀 보자고요. 일신석재. 자, 일신석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기업이죠. 일신석재는 이제 엊그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관련 기업. 그 일신석재는 이제 통일교그룹의 계열사인데 주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신석재. 일신석재는 정말 그야말로 뭐 크게 주목받을 수 없는 그냥 굴뚝주이고 별 볼일 없는 주식이죠. 원래 별 볼일 없는 주식이고, 단지 일신석재는 남북 관련 재료가 아니면은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뭐 석재를 가공해 가지고 주택이라든가 상가 같은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그런 이제 석재를 공급해 주는 기업이죠. 석재 그 포천에 석산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유럽의 석재에서 가장 유명한 데는 역시 그 이태리예요. 이태리. 여러분들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 여행 가신 분들 뭐 많겠지만, 이태리의 그 화려한 대리석으로 깎은 조각들, 건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태리산의 고급 석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급 그 대리석 같은 것은 이제 이태리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신석재가 이제 그런 류의 고급 석재를 수입하기도 하고, 또 국내산 석재를 갖다가 채굴해서 가공해가지고 건축회사에 공급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신석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면 우리가 뭐 특별하지 않죠. 그렇지만 일신석재가 이렇게 그 대북주의 대표 종목으로 부각이 된 것은 일신석재 계열사 세일여행사라고 있는데, 세일여행사의 옛날에 이제 북한 관광을 했던 그런 게 경험이 있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장은 세일여행사가 이번에 금강산 뭐 북한 평양 개별 관광을 뭐 주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중국 여행사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세일여행사나 이런 데랑 연계돼 가지고 진행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세일여행사하고 중국의 관광사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서, 중국의 관광사가 한국의 북한 관광을 위해서 직접 한국에 오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그 여행사하고 연계시키는 게 오히려 편하겠죠. 그래서 이 여행사하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여행 다녀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여행사하고 유럽의 어떤 뭐 그쪽하고 연계돼 있죠. 연계돼 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 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피를 나눠 먹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뭐 세일 여행사가 유명한 여행사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여행사는 뭐 하나투어라든가 또 뭐 하나 관광이라든가 롯데관광이라든가 이런 데가 유명하죠. 그래서 물론 그런 여행사가 유명한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금 중요한 이제 북한 여행 상품 수혜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여튼 움직일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일신석재의 기업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냥 뭐 매출액이 대략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14억 정도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부채는 300억 정도, 자본금은 500억 정도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포천 석산에 연간 2,000제 정도의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석재 석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신석재가 하는 그 기업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카 우바스 블루, 아주 고급 석재들, 그 다음에 칼라카타 보르기니, 아마존아이트, 그 외에 뭐 여러가지 시공 사진이 나왔는데 바실티나, 피오로디 세스코, 퓨전, 포르토로랑 이런데 여러가지 석재의 어떤 이름 뭐 그런 거하고 또 실제로 시공했던 그 사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있죠. 뭐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일신석재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일신석재가 기업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되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동안 주가는 많이 내려와서 바닥에 있는데 요 반전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보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남북주, 대북주, 남북경협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였죠. 2차전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어제 쭉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2차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다면 2차전지 한번 설명을 좀 다시 드릴까요? 반복적인 그 내용이 좋죠. 내용을 반복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포스코 케미칼 설명 좀 드릴게요. 도대체 2차전지가 왜 요즘 그렇게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기차하고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전기차 판매 동향 계속 지금 증가 추세다. 미국의 전기차 지금 이제 날이 지나니까 14년부터 19년까지 전기차의 판매 증가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별로 미국에서는 약 2만 대 정도, 3만 대 정도가 팔리고 있다. 그런데 비중 자체는 3% 정도 수준이다. 또 그리고 중국에서는 현재 대략 2019년도죠. 19년도 10만 대 이상, 10만 대에서 한 12만 대까지 월별로 팔리고 있다. 월별 10만 대에서 한 12만 대 많이 팔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대 안 팔리지만 중국에서는 10만 대에서 12만 대 정도 팔리고 있고 판매 비중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약 6% 정도까지 심지어는 8%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작년도 7월달에 그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서 대폭 삭감이 되면서 또 2020년부터 원칙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주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작년 7월달 작년 여름 이후로 많이 좀 내려갔지만 그를 대체해서 유럽에서 또 전기차가 급하게 팔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팔리는 전기차가 전체 비중이 대략 한 3.5%까지 올라왔다. 요 얘기 뭐냐면은 2020년도에 10년간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각 나라의 각국의 전기차 우대 정책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전기차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결국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그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배터리고 전기차하고 일반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하고의 차이는 가격인데 그 가격만 내려간다면 다들 전기차 살 것이다.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다. 배터리가 비싸다는 거죠. 배터리만 빼고 나면은 다른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내연기관차는 내연기관이 들어간 거고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간 건데, 내연기관차의 내연기관, 우리 타는 자동차의 그 엔진은 사실은 이제 너무나 일반화돼 가지고 특별히 비싸지는 않죠. 근데 이제 배터리는 워낙 비쌉니다. 그 비싼 이유가 이 희귀금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희귀금속. 그래서 전기차 가격의 약 42%가 배터리 가격이다. 네, 배터리 가격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자동차의 엔진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건 아니죠. 일반 자동차에 뭐 엔진 가격이 비싸고 뭐가 비싸고 그런 건 없죠. 오히려 일반 자동차는 뭐 가죽 시트가 비싸던가, 첨단 슬로우 이탈 경보 시스템이 비싸다든가, 크루즈 컨트롤 하는 시스템이 비싸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자동차에서 엔진이 비싸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에다가 배터리가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일반 자동차 배터리가 있지만 그 배터리는 작은 배터리죠. 그래서 전기차 가격의 약 42%가 배터리 가격이다. 그죠?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만 낮추면은 일반 자동차나 전기차나 비슷할 수 있다. 네, 그런 개념. 그래서 봤더니만 배터리에서 약 58%가 로 머티리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음극재, 캐서드라고 하죠. 캐서드, 음극재, 양극재, 에너드, 그다음에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요 네 가지다 이거, 네 가지.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요 네 가지가 이제 소위 전기차 배터리의 구성용표, 그러니까 원료다, 원료, 뭐 하여튼 로버트리얼 그런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쭉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리튬과 코발트고, 결국 코발트, 니켈, 동, 리튬 이런 희소금속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이다. 그래서 이 희소금속의 가격이 내려갈 기미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코발트하고 리튬 같은 것은 워낙 특별하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자동차,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배터리의 가격은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결국 이제 모든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산업에 의존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될 것인데, 빠르게 확장되는 것에 쫓아가려면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D램 반도체를 갖다 보면은 옛날에 삼성전자가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D램 반도체에다 반도체에 투자를 했죠. 반도체가 초기 단계에 엄청난 적자를 냈는데 삼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시설 규모에서 세계 최대의 규모가 됐고, 그러면서 가격을 가장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갖추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를 다 장악했다 얘기고,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서 중요한 것은 용량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또 뭐 안정성이겠죠. 뭐 폭발이라든가 이런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또 대규모의 투자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생존은 배터리의 생존은 결국 투자 여력이다라고 이제 결론 낼 수 있겠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SK그룹, 또 LG그룹, 그리고 삼성그룹, 삼성, LG, SK그룹 3개사 정도가 전기차 셀을 갖다가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삼성과 LG가 규모를 확장할 만큼 확장하는 데 따라 가지고 동일하게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서플라이 체인을 쭉 좀 했는데, 결국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에서 양극재에서 지금 이제 주목받는 회사가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신 소재 이런 거고, 또 음극재에서 포스코케마 이런 건데, 대개 이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대로 기업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투자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 여력이 있는데, 나머지 작은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전해질의 솔브레인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기업 내용이 아주 우량하죠. 그렇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진입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일진머티리얼즈, SKC 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첨보 같은 것도 좋다 그러죠.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요 기업들만 독자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나머지는 진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규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2차전지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좋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되는 것이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큰, 매우 큰 그것이 바로 자동차 배터리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 시장. 그래서 삼성그룹과 LG그룹이 사활을 걸고 자동차 배터리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계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현재 일본, 한국, 중국 3개 나라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은 배터리 쪽을 뭐 열심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또 뭐 LG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그 미국에 가지고 GM과 같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이에요.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정도예요. 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는 이제 포스코에다가 여러 가지 내화물 같은 것을 대주는 그런 이제 기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빠르게 포스코 케미칼이 2차전지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2차전지의 성장세가 아주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생석회, 화성분 가공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그 음극재의 대표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포스코에다가 철강 생산에 필요한 그 소재들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어째 보면은 이제 안정적인 포스코에 기대 가지고 먹고 살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전극봉, 태양전지, 2차전지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특히 2차전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진짜 가장 중요한 이제 변화예요. 그래서 포스코는 현재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정도로 뭐 엄청난 큰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꾸준합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투자이익이 있다는 얘기겠죠. 2차전지는 지금 돈을 버는 쪽이 아직 아닙니다. 지금 빠르게 적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산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작년도 정도부터 이제 특히 2020년도에는 LG의 LG 배터리가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4천억 정도 적자 났다 그러는데, 드디어 LG화학의 배터리 쪽도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고정비를 커버하기 시작한 거죠. 연간 50만 대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5만 대만 했다든가 10분의 1만 공장이 10분의 1 정도만 공장이 가동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룹에 역량이 없으면 적자를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올해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 같다는 거죠. 이 흑자 전환되기 시작하면 반도체에서 봤다시피 흑자 전환되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고, 또 이제 반도체에서 봤다시피 이제 흑자 전환되는 시점에서부터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격 다운은 경쟁 때문에 그렇죠. 경쟁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면은 이제 그 탈락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반도체에서 우리 봤다시피 뭐 700개에 달하던 반도체 기업들이 디램 반도체가 700개에서 100개로 줄고 100개에서 50개로 줄고 50개가 30개, 10개, 결국에는 반도체 공장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3개에서만 살아남듯이 이 배터리 공장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냐. 지금은 배터리 공장이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정도로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LG화학과 SK, 삼성 SDI 이런 정도로 이제 몇 개 회사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좀 더 생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력 몇 개사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보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쪽에서 유력 기업이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코스모하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하고 코스모 이런 기업도 좋지만 우리는 역시 이제 대표 기업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자 포스코 케미칼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릴 때 사지 마시고 좀 눌림목 받을 때 사자는 거죠. 눌림목 받을 때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 바라겠고, 에코프로 BM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주력 기업이고, 에코프로에서 이제 그 계열 분리가 된 거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에코프로에서 이제 2차전지만 분리돼가지고 에코프로 BM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매출도 많고 뭐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정도, 그런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매수 물론 이제 나머지 기업들도 좋아요. 후성도 괜찮고, 뭐 조금 설명드린 대로 SKC도 동박 계열에서 좋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SK소믹스도 사실은 반도체 그 부품 기업이지만 그게 이제 그 자동차 2차전지에 관련된 것도 있죠. 그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C 코롱피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개념 보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동향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또 2020년 전체 길게 봤을 때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뭐 대북주 채팅이 금지되어 있나요? 예, 대북주.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이번에 좀 실망스럽죠. 실망스럽습니다. 바이오는 그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별다른 뭐가 없었죠. 한두 개 종목, 한두 개 그 작은 급만 성사되어 가지고 좀 실망스러웠다, 바이오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 쏠렸던 매기가 점차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대북주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은 특히 정부의 개별 관광 허용 관련해서 대북주의 동향을 한번 잘 유의해서 지켜보자. 설 명절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좀 사는 게 낫겠죠. WHO가 우한 폐렴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이제 그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참 우리가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좀 더 안정적인 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도 투자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구정명절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명절, 이번에 명절도 짧고 이틀밖에 안 쉬니까, 금토일 월이니까, 명절 이후를 바라보면서, 일단 좀 조금 길게 보면서 안정적인 그런 기업 중심으로 미리 베팅해 놓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여고의 회원가입은 와우넷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항상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유튜브에 시황과 종목을 계속 올려놔요.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방송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인천여고를 클릭하시고, 인천여고를 검색하시고, 인천여고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인천여고를 검색하시고, 유튜브 여러분 맨날 보시잖아요. 그래서 인천여고를 검색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구독을 눌러놓으시면은, 제가 이제 매일 2번씩 녹화를 하죠. 밤 8시하고 아침 7시 이렇게 녹화를 해놓는데, 제가 녹화가 다 끝나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딸랑 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녹화해서 올렸다라는 게 신호가 가니까, 꼭 이 시간에 참여 안 하시더라도, 시간 맞춰서 참여 안 하시더라도 제가 올려놓는 종목 관련된 내용들, 또 시황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으시니까, 유튜브에서 인천여고를 검색하시고, 거기다가, 인천여고를 구독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제가 언제 뭐를 올렸던가를 알 수 있겠고, 지금은 남북주가 이제 급격히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좀 지나서 남북주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뭐 급변하기 시작하면, 장중에도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긴급방송 편성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장중에 제가 긴급사항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긴급방송하는 경우에도 여러분한테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에서 인천요 검색하셔서 반드시 구독을 눌러 놓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멋진 음악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여러분과 같이 뵙고 좋은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좋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